카페 결혼 전. 안녕하세요. 서미수입니다. 그래요. 오늘 나 만나기로 한 거 우리 태민이는 모르게 한 거 맞죠? 네? 아, 네. 그래요.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내가 왜 보자고 했는지는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굳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좋게 마무리합시다. 다행히 미수 씨도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 같네. 네? 혹시 저희 만나는 거 반대하시는 건가요? 어머,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태민이 이 녀석. 내가 그동안 헤어지라고 얼마나 말했는데 그건 하나도 전달을 안 한 모양이네요. 역시 그러시군요. 오늘 전화 받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벌써 1년 넘게 잘 만나왔어요. 태민 씨한테 기대가 많으신 건 알겠지만 갑자기 헤어지라고 하시니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봐요, 미수 씨. 당황했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애써 키워서 의사까지 만든 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문대 나온 간호사랑 결혼한다는 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때가 바로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돈 봉투 찔러주며 욕이나 하고 흔해 빠진 대사로 상대방한테 상처나 주는 짓은 정말 하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미수 씨가 먼저 좋게 헤어져 줘요. 제가 태민 씨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1년간 말다툼 한 번 한 적이 없이 잘 만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 테니 제발 마음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라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미수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애는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며 살았던 거 알죠? 근데 미수 씨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모님이랑 좋게 말해 자유롭게 컸을 거예요. 두 사람은 살아온 환경도 공부한 수준도 너무 많이 달라요. 결혼은 둘이 엇비슷한 사람들이 해야 양가 조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달라도 저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둘이 좋다고 연애할 때랑 집안끼리 엮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 나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으니 제발 말 좀 알아듣고 다음에는 이렇게 만날 일 없도록 해줄래요? 그럼 알아들은 걸로 알고 난 이만 가볼게요. 저는 전문대를 나와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를 죽자고 따라다닌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차이나는 학력과 집안 배경이 부담스러웠지만 다정한 남자에게 넘어가 연애를 시작했죠. 그러다 남자의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교양 있는 척 저와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 이별을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굳은 의지가 시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결혼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통화 한 달 후. 지난번에 내가 좋은 말로 헤어지라고 했는데 결국 내 말은 무시하고 결혼하겠다는 건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 허락 받았다면서 태미 씨가 벌써 식장도 예약했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걸 믿으라는 건가?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연애 한번 못 해본 우리 아들을 조종한 거 미수 씨 아닌가? 차라리 내 아들 잡아서 신분 상승하고 싶었다고 솔직히 말하지 그래? 천박하고 가증스러워. 난 못 배운 건 참아도 가증스러운 건 못 참아. 그런 거 아닙니다. 만나길 원한 것도 결혼을 원한 것도 제가 아니라 태민 씨예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미수 씨가 끝까지 버텼으면 안 될 일이지.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잖아. 나 평생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언성 높여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사람이 이성을 놓게 만드느냐 말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엔 정말 어머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래, 좋아. 내 아들이 꼭 미수 씨랑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 어쩌겠어?
태민이 아버지도 허락하셨으니 결혼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발 양보한 만큼 미수 씨도 우리 집안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은 좀 해줘야겠어. 네? 어떤 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결혼하면 어디서든 우리 집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텐데 못 배우고 무식한 티 내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매사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내적 교양을 좀 쌓도록 해.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휴, 갈 길이 까마득하겠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는 대신에 저를 시댁과 남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조건을 걸고 결혼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 그냥 의례적인 시어머니의 기선제압이라고 생각하며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결혼 준비부터 신혼생활 내내 어머니는 저와 친정을 무시하며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정식 집 한 달 후. 안녕하셨어요, 사부인? 네,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미수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철없는 애 시집 보내려니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 아무쪼록 사부인이 예쁘게 좀 봐주세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겠지만, 다행히 아이가 배운 거에 비해서 똑똑하더군요. 가르치는 보람은 있을 것 같으니 제가 신경 써서 의사 집안에 맞는 교양을 갖추도록 신경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처럼 우아한 분이 제 딸 시어머니가 되신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뭐, 사실 제가 교양 있고 우아하다는 말을 많이 듣긴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라는 걸 무시 못하니까요. 미수도 곧 그렇게 될 수 있게 제가 가르쳐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말씀만 들어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지. 아, 결혼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상의 드릴 게 좀 많네요. 상견례 자리에는 남자들도 있고 정신이 없어서 편하게 얘기하기가 힘들더군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사돈댁 하객 목록을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을 얼마나 부르실지 좀 알아야겠네요. 네? 저희 손님을요? 사실 저희 친척이랑 지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돈댁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손님들 수준이 좀 걱정되거든요. 아니,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시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아직 청첩장 돌릴 명단을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혹시 어떤 면이 걱정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쪽 하객들이 보고 놀라서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 저희 측에서 비용을 댈 테니 하객 아르바이트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시장에서 장사하니 하객 수준이 사돈댁에 비해서 너무 낮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혹시 그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미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뿐이고, 나중에 두고두고 친척들 입방아에도 오르내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중요한 날, 사람들이 신부 측 하객이 수준 이하라고 수군대면 신부 기분이 좋겠어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신부가 하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의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미수는 그런 거에 마음 쓸 애가 아닙니다. 부모가 부르고 싶은 하객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결혼식이 더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아니, 사부인, 저희는 이 결혼 때문에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사부인은 그깟 하객 하나 저희 뜻에 따라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다 수준이 낮다는 게 너무 지나친 생각이신 거 아닌가 해서요. 일단 저희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가능한 빨리 마음을 정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일 말고도 제가 하나하나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요. 하객 문제는 그렇다 치고 예단이랑 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아, 그건 저희도 생각한 게 있긴 하지만 사부인이 원하는 선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걸 말씀드린다고 해도 새아가랑 사부인이 제대로 고르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물건 고르는 안목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수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혼수를 직접 골라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아니, 그래도 딸 혼수는 엄마인 제가 같이 골라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유,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장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저야 집에 있는 사람이니 한가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바쁜 사부인이 시간 내서 골라주셨는데, 저희가 반품하고 뭐하고 하면 그게 더 번거롭고 서로 민망한 일이 될지 모르니, 제가 애들 물건 신중하게 잘 골라보겠습니다. 사부인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약속에 다녀온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시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저희 쪽 하객 수준이 걱정된 시어머니가 손님 명단을 요구하더니 아예 진짜 하객은 부르지 말고 아르바이트로 대체하자는 말까지 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역시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최소 인원만 불러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로 현장도 신부 측과 신랑 측이 각각 다른 곳으로 잡아 손님을 따로 대접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답니다. 거기다 신혼집에 격 떨어지는 혼수를 채울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저희 엄마는 외동딸의 혼수 하나 마음대로 골라주지 못하셨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결혼 준비와 예단, 신혼집 문제도 모두 시어머니의 뜻대로 하기 위해 저는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며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애써야 했답니다. 신혼집, 신혼 한 달째. 자기야, 나 요즘 너무 피곤해서 미칠 것 같아. 근무 마치고 들어오면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니가 자꾸 여기저기 전시회니 음악회니 끌고 다니시는 통에 미치겠어. 나도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 제대로 배우고 내 밥벌이 잘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머니 앞에만 서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라니까? 나도 미안하긴 한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 엄마가 워낙 문화생활을 좋아하시고 그런 걸 잘 알아야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적당히 맞춰드려. 알아둬서 나쁠 거 없는 것들이잖아. 꼭 클래식 음악이랑 죽은 화가 그림을 잘 알아야 교양이 있는 거야? 나 안 그래도 서툰 솜씨로 살림하면서 회사 다니기도 바쁜데 내 수준이랑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너무 일방적이신 것 같아서 솔직히 힘들어. 어제는 나이트 근무 끝내고 집에서 쉬는 사람을 억지로 피아노 독주회에 끌고 가셔서 내가 잠깐 졸았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 그런 거 억지로 본다고 교양이 쌓이는 거야? 그렇게 쌓은 지식이 대체 뭘 위해서 필요한 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자기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는 몰랐네. 알았어. 그럼 내가 자기 힘들어한다고 나중에 기회 봐서 살짝 말씀은 드려볼게. 근데 엄마가 원래 나 결혼하면 며느리랑 전시회 다니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 힘들겠지만 자기도 같이 다니다 보면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즐기려고 노력해봐. 사실 나도 엄마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여자가 클래식이랑 그림 좋아하는 거 참 좋아 보이거든. 그냥 즐기는 수준이면 나도 참아보겠어. 근데 어머니는 그런데 다녀오면 꼭 전화하셔서 그날 본 거에 대해서 감상을 물으시고 공부시켜서 문제를 내신단 말이야.
거기다 교양 서적을 잔뜩 사다 놓으시고 다 읽었는지 본다며 질문도 하셔. 내가 지금 수험생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해? 나 꼭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정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는 건 어떨까? 뭐? 여기서 갑자기 회사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뭐가 나을 것 같아? 그럼 집에서 쉬기는커녕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불려다니면서 어머님 교육 받아야 될걸? 지금은 그나마 회사 핑계라도 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회사는 못 그만둬. 아, 다음 주부터는 영어 회화 학원도 다녀야 해. 의사 사모님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 한마디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직접 수강 등록해버리셨다고. 영어 학원까지? 자기가 고생이 많긴 하네. 이번 주에 읽으라고 하신 책이 뭐라고? 내가 대신 읽어보고 내용 요약해서 말해줄게. 정말? 자기도 논문 쓰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 나도 가끔 머리 식힐 겸 시간은 필요해. 안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너무 피곤해서 인터넷에 누가 독서 감상 올려놓은 것만 읽고 다 읽었다고 말씀드렸거든. 근데 얼마나 집요하게 질문을 하시는지 들켜버렸지 뭐야. 그래? 그럼 나는 진짜 자기가 읽은 것처럼 자세히 알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시어머니는 일하며 살림하기도 바쁜 저를 음악회나 전시회에 끌고 다니며 시험하듯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화가의 이름이나 작곡가를 모르기라도 하면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며 저와 친정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생신을 앞두고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갔던 저는 우연히 여성복 매장을 지나다 매장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너무도 다른 어머니의 모습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죠. 백화점 열흘 후, 어서 바꿔달라니까. 고객님, 죄송한데 착용하신 제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착용은 무슨? 개똥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바꿔주지 못해? 내가 이 백화점에서 올려주는 매출이 얼만데 이깟 옷 하나 환불을 못 해준다는 거야? 매니저 나오라고 해. 매니저님은 오늘 휴가 중이시고요. 이건 누가 봐도 착용하신 게 분명합니다. 목도 늘어나 있고 가격표도 제거하셨잖아요. 가격표 없으면 환불 안 되는 건 상식입니다. 뭐야? 그럼 넌 내가 상식이 없다 이거야? 애초에 너희가 똑바로 된 옷을 팔았어야지. 우리 여기저기 나간 옷을 팔아놓고 누굴 탓하는 거야? 나 긴 말할 시간 없는 사람이니까 어서 바꿔줘. 정 그러시면 저희가 내일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연락처랑 성함 적어놓고 가시겠어요? 뭐? 아니,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름을 대라 말아야? 요즘 누가 그런 개인정보를 함부로 요구해? 내가 누군지 알아서 뭘 하려고? 됐고, 난 그런 거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 고객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크게 내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야, 영업방해? 하! 이 거지 같은 거적대기를 팔아놓고 지금 협박까지 하는 거야? 어디 마음대로 해봐.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기겁한 저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교양을 입에 달고 사시던 어머니는 자신을 모르는 백화점 직원 앞에서는 지독한 진상 고객 노릇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기어이 옷을 돈으로 환불받고 의기양양하게 매장 밖으로 나오셨죠. 저는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 옷은 며칠 전 어머니가 저와 음악회에 갈 때 입고 나오셨던 옷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죠. 통화 며칠 후.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우리야 뭐 매일 똑같지. 넌 어때? 윤서방이 잘해주지? 그럼요. 그 사람 다정한 거 빼면 시체잖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너희 시어머니는 요즘도 너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니? 그렇죠, 뭐. 한껏 차려입으시고 시녀처럼 저 대동에서 음악회나 전시회 다니시는 게 우리 시어머니 낙이잖아요. 그거 다 보고 나면 저한테 테스트도 하세요. 친구들은 고상한 시어머니라고 부러워하지만 전 차라리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쌍욕하는 시어머니가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놈의 얼어 죽을 고상은? 근데 너희 어머니가 예술을 잘 알긴 하시니? 그럼요. 어찌나 아는 게 많으신지 신기할 때가 많죠. 저한테 문제도 내시려면 본인도 뭘 알긴 아셔야 하잖아요. 그래. 하긴 그런 거랑 말 험한 거랑은 별 상관이 없긴 하지. 누가 말이 험해요? 누구긴 누구야. 너희 시어머니 말이야. 이런 말 어떨지 몰라서 그동안 안 했는데 그렇게 우아 떨면서 하객 수준 타령하던 너희 시어머니도 욕을 찰지게 잘만 하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그래. 내가 아무리 그냥 넘어가려 해도 우리 손님 타박한 게 생각할수록 괘씸해. 자기네 손님은 얼굴에 금칠했고 우리 손님은 똥칠했나? 하객 아르바이트 쓰자는 걸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 피로 연장을 따로 잡자고 하는 거 봐라. 아, 그렇게 잘난 자기네 하객 수준은 뭐가 달라? 그날 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너희 시어머니 친구들을 보고 기겁했어. 어찌나 줄담배를 피워대는지. 요즘은 화장실도 다 금연인 거 알지? 내 머리랑 한복에 냄새 날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어머나,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분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라고 하시던데요. 저한테 친구 자랑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머니 친구분들은 모이면 차 마시면서 신앙송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휴, 웃기는 소리. 욕으로 대결이나 한다면 몰라도 시낭송은 무슨? 그런 여편네들이 시를 읽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이 너희 시어머니시더라. 친구들한테 육두문자 섞어가며 담배 끄고 빨리 오라고 고함을 치더라니까. 그게 진짜예요? 사실은 저도 좀 이상한 걸 보긴 했어요. 그래? 어떻게 이상한 거? 입었던 게 분명한 옷을 백화점에 가서 바꾸시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진상 부리면서. 그것 봐라. 자기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히 교양 있는 척하지만 그게 너희 시어머니의 다가 아닐지도 모른다. 근데 저한테 결혼 반대하실 때도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시긴 했지만 완전 심하게 막말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때 더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상견례 때 보니까 시아버지 앞에서는 세상에 그런 현모양처가 따로 없더라. 근데 너한테 막말이라도 했다가 사돈 어른이랑 윤서방 귀에라도 들어갈까봐 자제하고 몸살렸을지도 모르지. 정말 그런 건가? 아휴, 내가 가시집간 애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 하객이랑 혼수 문제로 너희 시어머니한테 빈정이 상했는지 고운 말이 안 나가네.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한 말은 그냥 잊어버려. 우리도 가끔 친구 만나면 긴장 풀려서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렇지 않니? 뭐 아마 그래서 그런 거겠지. 친정엄마는 별 생각 없이 술술 털어놓던 말을 후회하며 주워 담으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하셨던 행동이 평소 어머니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한숨을 쉬어야 했답니다. 시댁 시아버지 생신날.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냐, 고맙다.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차렸니? 안 그래도 일하랴 살림하랴 정신 없을 텐데. 결혼하면 시부모님 첫 생신은 며느리가 차려드리는 거라고 해서요. 한다고 했는데 맛이 어떨진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거 이 사람이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수산시장까지 가서 사온 걸로 끓였어요. 해물탕은 엄마가 끓인 게 최고긴 하지만 이 사람도 열심히 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나야 30년 넘게 살림만 한 사람이잖니. 새아가는 별로 해본 적도 없을 텐데.
이만큼 맛을 낸 것도 대단하지. 우리 며느리는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그래, 아주 맛있게 잘했다. 너희 어머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이 사람이야 너랑 나 뒷바라지 하는 거밖에 모르는 천상주부 아니냐? 그럼요. 그리고 엄마처럼 고상한 분도 없죠. 지금에야 말이지만 제 친구들도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엄마가 늘 책을 읽고 클래식을 듣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들이랑 엄청 비교했다니까요. 아들 키우면서 험한 말 한 번 안 한 사람도 엄마 말곤 또 없을 거예요. 아유, 새아가 앞에서 민망하게 왜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고 이러니? 아유, 비행기는 무슨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태민이가 당신 그런 면을 새아가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겠지. 안 그래도 요즘 둘이 전시회니 음악회니 열심히 다닌다면서? 참, 아가, 너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좀 비워놔라. 7시쯤 음악회가 있어. 아, 어머니,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나이트 근무라 병원에 8시 반까지는 들어가야 하거든요. 끝나고 가는 시간도 있고. 죄송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아유, 야간 근무하려면 힘들겠구나.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했지? 근무는 9시부터 7시까지인데 중간에 오가는 시간이 있어서 아침에 8시는 넘어야 들어가요. 그러면 태민이가 퇴근해서 저녁을 혼자 먹어야겠구나. 그럼 여기 와서 저녁 먹고 가거라. 아니에요, 엄마. 저도 다음 주에 나흘간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 못 들어갈 거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 그래? 알았다. 둘 다 정신없이 바쁘네.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다니거라. 그날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세상에 둘도 없을 정숙한 여자로 철석같이 믿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진상 부리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니 헛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집을 비운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반짝이는 걸 본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신혼집 다음 주. 어머,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태민이가 워크숍 때문에 집을 비운다고 해서 너 혼자 잘 지내나 한번 와봤다. 네? 지금 아침 8시인데 언제 오신 거예요? 원래 나이 먹으면 아침잠이 없어지는 법이다. 너 혼자 있으면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것 같아서 아까 새벽에 와서 반찬 좀 넣어두고 청소도 해뒀다. 어머니도 힘드신데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걱정 안 하시게 잘 챙겨 먹고 다닐게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뭔가 탄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다. 어느 집에서 밥을 태웠나?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 네? 지금 그냥 가신다고요? 그러지 말고 아침이라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가서 너희 시아버지랑 같이 먹어야지. 난 그냥 너 잘 지냈는지 보러 온 거야. 얼굴 봤으니 됐다. 저는 야간 근무가 끝나고 집에 들어서다 밖으로 나가려던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밥 먹자는 제 말도 거절하고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나가시는 모습에 뭔가 수상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신혼집 다음 날. 그날도 야간 근무 예정이던 저는 동료의 부탁으로 근무 시간을 바꿔준 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잔뜩 와 있었죠. 현관에는 처음 보는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고 서재로 쓰는 방문 아래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답니다. 그래, 하우스 털렸어. 우리 아들 집에서 치자. 지금 다른 애들도 다 여기 모여 있어. 아유, 그래. 어제도 여기서 한바탕 재미 좀 봤지. 내가 지금 주소 보내줄게. 누구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와. 아니, 뭐 하고 있어? 통화 그만하고 얼른 패 돌려. 이 집 아들 내일이면 돌아온다며.
또 언제 편하게 한판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 어떤 인간이 신고를 넣어서는 쫓겨다니니 불안해서 될 것도 안 되네. 그래, 나도 우리 집 놓친데 막걸리 먹여 재워놓고 몰래 빠져나온 거야. 빨리빨리 패 돌리고 판돈도 좀 더 올려. 찔끔찔끔 하려니 영 감질나잖아. 가만히 있어봐. 사람 좀 더 모아서 판 좀 키워보자고. 나 요즘 오랜만에 끝발 잘 붙는 거 몰라? 아들 집이라 터가 나한테 잘 맞나?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기야만 저는 불빛이 흘러나오는 방으로 달려가 냅다 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치듯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손에는 소주잔을 들고 다른 손에는 화투패를 들고 있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그 옆에서 소주잔 대신 담배와 화투패를 들고 있던 여자들이 저를 보고 기겁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너 오늘도 야간 근무하는 거 아니었어? 근무 바꿔달라는 동료가 있어서 오늘은 오후에 나가서 이브닝 근무하고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아니, 내가 너희 집에 청소하러 온다니까 친구들이 아들 신혼집 구경 좀 한다고 해서. 아유, 이 집 며느리가 왔구만.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예쁘네. 우리 새댁 시어머니랑 오래된 친구들이야. 주인도 없는 집에서 신뢰가 많았네. 그럼 우리는 그만 가봐야겠지? 그래야지. 집주인이 왔는데 편하게 쉬도록 나가줘야지. 저기 혹시나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우리 뭐 이런 거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건 정말 딱 한 번 재미로 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신고한다느니 그러면 안 돼. 우리 다 새댁 시어머니 친구들인 거 알지? 우리 새댁 결혼식에도 다 갔었어. 잔소리 말고 얼른 나가. 그러게 내가 안 된다니까. 왜 남의 아들 집은 구경한다고 해서 이런 오해 살 일을 만들어? 얘, 너 설마 뭐 이상한 오해하고 그러지 마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옆편네, 아니 내 친구들이 재미로 좀 해보고 싶다는 걸 내가 차마 말리지 못한 거다. 도대체 저런 게 뭐가 재밌다고 격 떨어지게. 혹시나 너도 나중에 저런 건 절대 하지 마라. 하다 보면 버릇된다더라. 저 아까 어머니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판돈 키우자고 사람들 불러 모으신 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니가 이러실 수가 있어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처음 아니시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뭘 잘못 듣고 시애미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난 생전 화투장이라는 건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어머니,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어제도 여기서 도박하신 거죠? 어쩐지 탄내가 난다고 했더니 저렇게 방문을 꽁꽁 닫고 담배를 피워대시니 탄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도박장이에요? 어떻게 아들 신혼집에서 이런 짓을 벌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저희 청소해주러 오셨다고요? 청소하긴 하셔야겠네요. 온 집안에 담배랑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어제도 그래서 급하게 청소하고 나가신 거죠? 방 어지른 거는 내가 다 치워놓고 가마. 그러니까 오늘 일은 너희 시아버지랑 태민이한테는 절대 모르게 해줘야 한다. 제가 왜요? 어머니가 이러다 어떤 사고를 치실 줄 알고 이걸 비밀로 해드려요? 기가 막혀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다니시면서 그동안 그렇게 감쪽같이 현모양처 행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저 데리고 그렇게 전시회를 다니시더니 저 화투장도 그림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신 거예요? 뭐? 이게 시험이 약점 하나 잡았다고 맘먹으려 드는 거야? 내가 분명히 난 안 했다고 했지? 그리고 이까짓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감히 시험이를 그렇게 도끼 눈으로 노려봐? 아들 집에서 친구들 불러 몇 시간 놀았기로 며느리가 시험이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다 들켜놓고도 오리발 내미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버님이랑 태민 씨가 안쓰럽네요.
어머니 이런 모습 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더 조심해야지. 너희 시아버지 혈압 있는 거 알지? 괜히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험한 일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입 조심해라. 뭐라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너한테 석고대죄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대체 저 사람들하고는 언제부터 어울리셨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넌 분위기 파악하고 입조심이나 해. 좋아요. 그럼 제가 입 다무는 조건으로 이제 저 사람들 그만 만난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태미 씨가 어머니 이런 모습 보고 충격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협박은 어머니가 하신 거잖아요. 아버님 혈압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니가 약속 지키세요. 그것만 지키시면 저도 오늘 일 못 본 걸로 하고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을게요. 약속하세요. 어서요. 알았다, 알았어. 그럼 너도 조심해라. 나 오늘 혼자 사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 병간호 해주러 간다고 하고 왔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란 말이야. 그럼 나 먼저 잘 테니 뒷정리하고 들어가라. 네? 이걸 저 혼자 치우라는 말씀이세요? 그까짓 거 치울 게 뭐 있다고 그래? 술병 몇 개 치우면 그만인걸. 너랑 한바탕 하느라 기운 다 빠졌어. 난 그만 자야겠다. 처음 현장을 들켰을 때는 변명하느라 진땀을 흘리던 어머니는 제가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더없이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난장판을 치우고 담배 냄새가 꽉 찬 집안을 환기하며 기막히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어머니가 다시는 화투판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에는 쉽게 믿음이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 후에도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며 마음 졸이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통화 한 달 후. 자기야, 큰일 났어. 근무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집으로 좀 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근데 우리 집이라니 어딜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 사시는 본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혼하시겠다고 난리야. 뭐?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아버지한테 다 들었는데도 믿기지가 않아. 왜?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와,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진다. 글쎄,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가셨다는 거야. 경찰서? 세상에, 혹시 어머니 또 화투 치신 거야? 뭐라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진짜 또 그 화투판에 쫓아가셨다는 거지? 그래, 엄마가 주부들로 이루어진 화투판에 끼어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대. 근데 당신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나랑 아버지도 감쪽같이 속아서 전혀 짐작도 못했던 일인데. 사실은 어머니가 자기 워크숍 가고 나 야간 근무하는 사이에 우리 집이 빛나는 걸 알고 신혼집까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화투 치셨어. 나도 놀라고 걱정되기도 했는데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한 번은 믿어드리기로 했던 거야. 근데 나랑 한 약속을 어기고 한 달 만에 또 그런 곳을 찾아가실 줄은 몰랐어. 아, 당신까지 알고 있었다니. 정말 창피하고 어이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믿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알지. 그래서 나도 도저히 내 입으로는 그 사실을 밝힐 수가 없더라. 당신 충격받는 것도 너무 걱정되고 아버님 혈압도 너무 무서워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건데 내 생각이 짧았나 봐. 이게 어디 보통 일이라야. 자기도 말할 엄두가 안 났겠지. 정말 너무 충격적이야. 그동안 내가 알던 엄마는 누구였던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기어코 이혼하신다는 거야? 그러실 것 같아. 우리 아버지 평생 대쪽 같은 자존심으로 살아오신 분이야. 근데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
엄마는 지금 재판받아야 한다고 변호사 구해달라고 난리인데 아버지는 절대 도와줄 생각 없다고 감옥 가라고 놔두신대.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 미치겠다, 정말. 전에는 고상한 척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욕쟁이 시어머니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예전이 그립네. 저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시어머니는 버릇을 끊지 못하고 또 화투판을 기웃거리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기겁한 아버님은 결국 황혼 이혼을 감행하셨고 시어머니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가식적으로 교양만 찾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실망한 남편도 시어머니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난 날을 후회하며 홀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됐답니다.